자신을 어느 정도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존중감의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 존중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표적 자아 존중감, 또 하나는 심층적 자아 존중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표적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상대와 상황의 특성 일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쉽게 회복하는 그런 자아 존중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층적 자아 존중감입니다. 이것은 아동 청소년기에 축적된 것이 나중에 성인까지 그래도 지속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융통성과 적응성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심층적 자아 존중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된 인지에서 확립되는 자기 정체감이 형성되어 집단 속에서요, 확실한 자기 역할을 갖게 되고요. 만약 집단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역할 혼미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청소기에 나타나는 자기 정체의 확립과 역할의 혼미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 5단계는 바로 에릭슨이 얘기하는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제스트로 심리학자는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자아를 형성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삼파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어서 답하는 거. 특히 소크라테스가 창안한 것이죠. 하여튼 물으면서 거기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모를 때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그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삼파법의 주요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스처로 아마 그런 데 착안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먼저 청소년들에게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본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보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공? 아니면 그쵸, 결국은 자기 실현, 그런 게 얘기할 수 있죠. 마슬로우가 얘기하는 자기 실현의 단계, 그쵸? 자기 실현의 단계,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나의 목적을 실현할 것인가. 자, 이렇게 내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성공입니까? 교수가 된다든지, 또는 뭡니까? 군인이 된다든지, 연예인이 된다든지, 또 운동, 체육선수가 된다든지, 스포츠 선수가 된다든지, 이럴 때 그런 좋아하는 의미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나의 목적을 실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종교적 신념, 특히 서양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 신념을 강조하는 것도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도 요새는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되고 또 불교 또한 그동안 전통적인 것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신념에 대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내가 군인이 되겠다. 그것을 의미 있게 본다면 그런 군인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스포츠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사를 가게 됐다라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죠. 그게 어떤 종교적 신념, 그 아이가 어떤 기독교적인 사고나 또 불교적 사고,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 신념이 과연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원하는 직업, 물론 군인이 되게 되면 국가 공무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또 국방을 더 튼튼히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이성 교제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살면서 어차피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나 또 남자친구로 생긴 그런 기준,
그런 게 무엇일까? 이렇게 또 고민하는 나이가 또 청소년이기도 하죠. 자,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나는 결혼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요 시기에 묻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 아시겠지만 비혼이라는 게 있죠. 요새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아무튼 청소년기에는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녀는 몇이나 둘 것인가? 요새는 하나, 둘 낳죠. 그렇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나는 어디에 살 것인가? 강남에 살 것이냐, 강북에 살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자, 우리가 여가는 요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는 기계문명이 훨씬 많이 발달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NT라든지 또 BT 이런 것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제는 인간이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좀 그렇죠? 잉여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로서 여가가 많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이고 또 취미를 무엇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도 지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상을 남에게 줄 것이냐. 우리가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First Impression이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요새는 또 면접 볼 때도 그런 어떤 이 인상이 좀 많이 해야지만 또 채용하는 데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뭐 아까 이거나 좀 비슷한 거죠. 그러면 나의 삶과 생활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앞으로의 생을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이죠. 라이프 사이클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친척과 이웃에 대한 처신 방법. 사실 요새 뭐 아파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옛날같이 원활하지는 않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청소년기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음 또 죽는 거에 대한 그 얘기, 사후에 대한 얘기도 이때 얘기해 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5년, 10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제스트로는 청소년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자기가 성인이가 됐을 때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